자, 최근에 국힘당이 삽질을 많이 하고 있죠. 그 꼬라지를 보면은 기분이 참 더럽습니다. 더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선택에는 당연히 일체의 흔들림도 없어요. 저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이재명은 주한미군 철수를 떠들었던 사람이고 미군을 점령군이라고 표현을 했으며 재벌 해체와 전국민 토지 배당을 떠들어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불과 최근까지도 상위 10%도 아니면서 부자 세금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바보라고 명확한 인식을 보여줬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지향하고 있는 정치적인 구도, 국가 운영 방향성의 그 끝은 명백하게 보이는 사람입니다. 자, 신지의 영입을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는 우리 동생분들, 선생님들이 되게 많았죠. 당연히 기분 같습니다. 화가 나죠. 자, 훨씬 똑똑한 국가 안목을 가지고 이 바닥에서 오랫동안 그 어떤 조건도 대가도 받는 것 없이 활동해온 분들, 국힘당을 그래도 도와줬던 사람들 정말로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과거사 발언이 막말이네 어떤 애 프레임 잡혀가지고 영입 자체도 안 되지만 만약에 영입이 되어도 털려나가기 바쁜데 저런 애들이 한 자리씩 걸터앉는 거 보면은 진짜로 현타가 오죠. 왜 안 오겠습니까? 화가 납니다. 여러분들보다도 수백 배 화가 나요. 그러나 저런 애들을 끌고 모아가지고 너저분한 표를 좀 긁어 모아 보겠다라고 국힘당 인간들이 신지에 앉혀놓고 재롱잔치 한번 벌이는 거랑 이게 비교가 되냐라는 겁니다. 주한미군 철수, 공산화, 사회주의, 재벌과 대기업 해체, 더 많은 상속세와 소득세 등 세금의 증가, 훨씬 더 강한 부동산 규제, 크고 비대한 정부, 공공기관 인력 확대, 재정 지출의 확대,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사드 배치를 반대하겠다. 이런 거는 사안의 체급이 이따위 재롱잔치하고는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국가 운명은 물론이고 앞으로 돈 벌고 집 사고 차 사고 결혼하고 자식 낳고 애 낳고 살아가야 될 나와 여러분들 우리들의 개개인 인생 전체의 미래 근본이 달려있는 문제라는 겁니다. 물론 국힘당이 전부 다 잘해주면 좋겠지만 헛발질하는 꼬라지 보면은 기분 더럽죠. 저도 쌍욕했습니다. 친구하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돌아서서 생각을 해보면은 저는 냉정하게 사태의 경중을 따져보고자 합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들까지 설득할 생각은 제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마음대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 모든 거를 아우르고라도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처당해 오셨던 거를 뛰어넘을 정도로 이번 사태가 화가 난다면 패미들이 한두 명 끼어들어가가지고 재롱잔치 잡탕 부리는 게 더 화가 난다면 그것 또한 여러분들이 자율의사에 따라서 개개인이 선택해야 되는 몫일 겁니다. 내가 설득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죠. 그만큼 국힘당이 속이 터지기는 하니까요. 특히 국힘당 홈페이지에 찾아가가지고 좀 이렇게 욕을 하고 항의를 하거나 국힘당 당사 앞에 찾아가지고 시위하는 분들의 분노는 저는 당연히 존중을 합니다. 그런 목소리도 당 지도부에다가 집어넣어야 돼요. 실제로 불안해가지고 제발 좀 저것들 잘 돼 보라고 그분들이 맞는 말을 해주고 있는 거니까 말이죠. 자, 텍스트 자료를 좀 읽어 드릴게요. 국힘당의 엘리트 코스 정치인들은 원래부터 등신이었습니다. 세상 물정, 민심이 돌아가는 판을 하나도 모르고 이 사람들은 예전부터 쭉 그랬어요. 10년도 전부터 쭉 그랬습니다. 지금은 고작 반패미 같은 것 하나가 이렇게 난리가 사회적으로 나고 있는데 사실 청년들에게 장기적으로 중요한 문제는 그거 하나가 전부는 아니에요. 부동산 문제도 중요하고 일자리 문제도 중요하고 과도한 외노자 인구 유입으로 인해 가지고 노동시장의 저임금이 고착화되는 문제, 자국민들을 역차별하는 문제, 자국민들이 후진국 외노자와 국내에서 무려 임금 단가를 두고 경쟁을 해야만 하는 문제 등등 저것 말고도 민생에 중요하게 연관되어 있는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과제들이 산더미처럼 많습니다. 바로 우리 젊은 세대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말이에요. 국민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는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 반패미가 덜 중요하다기보다는 이것도 사회를 그러니까 교조주의화된 나라로 만들고 있고 심각하죠. 병폐가. 그러니까 반패미가 덜 중요하다기보다는 다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진짜 청년 인재고 대안이 되겠다면은 다 말해야 전부 다 좀 어떻게 얕게라도 넓은 배경 지식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요즘 그러니까 정치판을 볼 때 화가 나는 게 뭐냐면은 사람들이 민주당의 입맛대로 너무 쉽게 갈라치기를 당하고 있어요. 지금은 얄팍한 선동가들이 우파 진영 내부에서도 너도 나도 내가 청년이요, 2030 세대요 이런 것들을 앞세우면서 정말로 가짠치도 않은 한두 가지 카드에만 다리를 걸치고 내가 청년들의 대표다 이러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 정치 아이돌 중에서 애석하고 안타깝지만
지금 진짜로 제대로 된 대안과 영웅, 심지가 깊은 사람은 없습니다. 유튜버들보다도 못해요. 좀 젊은 유튜버들 기준으로. 나이 많은 분들은 솔직히 청년 문제를 좀 놓치고는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원래는 반패미 따위는 당연하게 우파 정책의 기본 노선으로 깔고 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은 국가 거시경제 정책이라든지 원자력 발전 같은 에너지 산업 환경이라든지 사업하기 좋은 환경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조언과 대안을 국힘당에 떠먹여 줬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 모든 거를 아울러 가지고 떠들어온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좀 이런 식으로 나 같은 사람들이 옛날 10년 전부터 주장을 했던 게 뭐냐면은 15년 전부터 주장했던 게 뭐냐면은 청년 문제 같은 거 팍팍 좀 긁어주고 동시에 어르신들이 걱정하고 있는 그런 이념과 정체성의 문제 또 좌파들을 강하게 척결하는 거 이런 것들도 제발 좀 더 확실하게 팍팍 주장을 해라. 그래서 한국당 너네가 잘해가지고 확고한 색깔과 비전, 공약을 통해가지고 좌파가 감히 이 땅에는 두 번 다시 발도 못 붙이는 사회를 한번 만들어 봐라. 라고 지난 십수년 동안 끊임없이 당대 엘리트 세력들에게 주문을 넣어주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가로 10원 한 장 안 받으면서 말이죠. 나 말고 다른 사람들도 물론 있었고 나도 그런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대가 한 장 안 받으면서 청년 문제와 나이 많은 어른들의 니즈를 모두 다 완벽하게 만족시켜줄 수 있는 그 구체적인 색깔, 비전, 정책 공약들을 끊임없이 대가 한 장 안 받으면서 국힘당에 떠먹여주려고 애를 써왔던 진짜 청년 인재들이 이 땅에는 있었다라는 거예요. 커뮤니티까지 합치면은 100만 명도 되겠네. 근데 못 알아쳐먹더라고요, 그거를. 사람들이 바뀌고 기수가 바뀌고 당대 권력자와 당대표들이 바뀌어도 좀처럼 못 알아쳐먹더라고요. 그래도 피눈물을 흘리면서 우리는 나 같은 사람들은 꾸역꾸역 이것들을 찍어줘 왔습니다. 젊은 분들은 꼰대들이 다 똑같다라며 보통 싫어하시겠지만 꼭 그렇지는 않아요. 보수 논객 생활을 좀 오래 해오신 선생님들 중에서도 물론 이분들이 청년 문제는 잘 모르지만 우파가 지금 이 지지율을 그러니까 우리 우파 진영이 지금 맨날 차악에만 이렇게 집착을 하다 보니까 이 지지율을 인질집 잡혀가지고 이것들에게 질질 끌려다니고 있다라고 정확하게 비판을 해오신 분들도 있었어요. 나도 이제 그런 말을 굉장히 안타깝게 외쳐왔던 사람 아닙니까? 국힘당은 제발 지지층이 차마 어떤 심경에서 본인들에게 표를 주고 있는지 제발 좀 인식을 해야 된다라고 말이죠. 자, 하지만 그러면서도 살다 보면은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총선 그리고 지방선거는 몇 년이 멀다 하고 숨 쉴 틈도 없이 빠르게 돌아왔습니다. 때문에 수많은 이 땅의 애국자들이 국힘당의 정치인들보다 수백 배 더 똑똑한 제야의 이름 없는 시민들은 스스로가 사실은 이미 국힘당으로부터 잡아놓은 개 취급을 받는다라는 걸 알면서도 국힘당을 매번 찍어줘 왔습니다. 우리가 무시당한다는 걸 알면서도 매번 찍어줘 왔어요. 이거는 홍준표가 이끌던 시절의 자유한국당도 마찬가지입니다. 홍준표는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페미 문제는 남자들이 째째하다라고까지 했던 사람이죠. 최근 와가지고 사람 한둘 영입한다고 사실 이 근본적인 인식이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자, 하지만 어쨌든 이제 와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민감해하고 답답해하는 이 페미 문제, 저는 그 무렵 그 당시에도 몇 년 전에도 이런 게 너무나도 홍준표의 이런 발언들이 너무 답답했지만 그럼에도 그때 당시에는 기꺼이 자유한국당에다가 표를 줬습니다. 어르신들도 똑같은 관점에서 그 답답한 자유한국당에 표를 줬어요. 왜? 그것들이 민주당보다는 나았기 때문입니다. 표가 한번 어설프게 갈리는 순간에 대놓고 친북, 친중, 반미, 또 재벌과 부자들을 증오하는 사람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더욱더 크고 강력한 여성할당제를 주장하는 사람들, 페미 사회를 지향하는 저 무서운 최악의 세력들이 표가 한번 어설프게 갈리는 순간 그 최악의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해먹을 게 확실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누구의 선택이 길게 보면 옳았는지는 답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지금 와가지고 국힘당이 기사회생이라도 하는 게 여러분들 그때 근거지를 남겨둔 덕분 아니겠습니까? 안 그래요? 지금 와가지고 국힘당이 기사회생할 수 있는 발판이라도 마련된 게 저때 근거지를 남겨둔 그 지지층들 덕분 아니겠습니까? 자, 지금 정치를 잘 모르는 분들, 나이 평균적으로 봤을 때 나이대가 좀 어려운 분들은 이런 거를 잘 모르죠. 그래가지고 국힘당이 분열되고 최악의 박근혜 탄핵 이후로 최악의 가장 어렵고 힘들었던 그 순간에 이준석이 뭐라고 말했었는지 아십니까?
유승민 따라가지고 바깥에 나가서 바미당 생활하면서 자유한국당을 증오하면서 자유한국당과 합치를 하라고 신세 망칠 일 있냐 이렇게 독서를 퍼부어댔었습니다. 이준석이가 몇 년 전에 홍준표를 향해서도 저런 말을 했죠. 홍준표 같은 사람이랑 협력하라니 신세 망칠 일 있냐 저주를 퍼붓던 시절도 있었단 말이죠. 어르신들은 대구나 경상권 지역 정도는 그러니까 준석이 같은 애들조차 발벗고 도망 나가가지고 저러던 시절에 어르신들은 대구나 경상권 지역 정도는 그 최악의 상황에서도 끝까지 사수를 하면서 당과 우파 세력을 이만큼이라도 지켜놨다라는 겁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없었더라면 저 같은 초강성 지지자들이 없었더라면 이 땅의 모든 희망과 미래는 공중분해가 그때 당시에 됐었겠죠. 당연히 그때도 우리가 답답한 게 너무 많았어요. 나 같은 사람은 그때도 반패미도 알고 어른들이 답답해하는 그런 자유한국당의 약한 투쟁력. 그러니까 젊은 세대의 니즈와 나이 든 세대의 니즈 둘 다를 나는 정확하게 비판을 했으니까 얼마나 내가 속이 터졌겠습니까? 그 두 개 중에 청년 이슈 한 개만 알고 있는 여러분들도 국힘당을 바라볼 때 이렇게 화가 나는데 둘 다를 다 잘 알고 있는 나는 얼마나 화가 났겠어. 하지만 그럼에도 왜 저것들에게 당시 자유한국당에게 벼랑 끝에 몰려있는 자유한국당에 투표를 했느냐. 최후의 근거지 기반만큼은 사수를 해뒀어야 됐기 때문입니다. 준석이는 이런 전통적인 지지층에 대해서 존중이 전혀 없죠. 어른들이 이준석을 왜 싫어하고 똑같은 젊은 나이라도 내가 나이 많은 것 아니죠. 똑같은 젊은 나이라도 정치판을 좀 오래 봐오신 분들이 왜 이준석을 비판하는지 한번 귀를 열어보셔야 됩니다. 이준석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준석을 비판하다가 무려 좌파 언론인 한겨레에서 칼럼을 더 이상 못 쓰고 잘려나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뭐라고 했냐면은 이준석은 재빠른 정치 계산기가 다 되었다. 젊은 청년 정치를 느끼기가 어렵다라고 비판적인 글을 썼어요. 근데 저게 희한하게 우파 언론도 아니라 좌파 언론에서 잘려나갔단 말이죠. 이준석 비판하지 말라고. 왜 정치 계산기가 됐다, 젊은 정치를 느끼기 어렵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건지 시청자분들도 좀 과거 긴 정치 호흡을 긴 호흡으로 바라보면서 차근차근 머릿속에 여지를 좀 열어두고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본인들의 생각만 옳다라고 하지 마시고 나이 든 사람만 꼰대 아니거든요. 젊은 사람도 꼰대가 될 수 있거든. 단편적인 이미지만 보고 정치인들을 팬심에서 바라보지 말고 명백하게 어떤 그때그때 달라지는 언행들도 좀 긴 호흡으로 바라보라는 겁니다. 어른들이라고 해서 자유한국당에 속 터지는 게 없어서 저때 당시에 최후의 기반은 사수해뒀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인물에 대한 평가, 사건과 인물에 대한 평가는 여러분들에게 맡기고 다시 이제 마지막 텍스트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자료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전 국민들의 거의 절반 혹은 그 이상이 최근까지 미쳐있던 시절이 있었죠.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한 30-40%는 미쳐있는 것 같습니다. 이때 식자층의 입장에서 바라보자면은 어떻게 조국의 미래가 안 두려울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제가 스펙이 대단한 사람은 절대로 아니지만 그래도 좀 긴 호흡으로 대한민국을 최소 한 10년 이상의 긴 호흡으로 정치인들의 행보를 좀 낱낱이 꿰고 있고 그 사람들의 과거 발언과 행적을 아는 사람 입장에서 이 무서운 상황에서 어떻게 지금 대한민국 조국의 미래가 안 두려울 수가 있겠어요. 아무런 대가도 조건도 받는 것 없이 바른 말을 국힘당에게 떠먹어보려고 애써왔던 사람들이 진짜 깨어있는 청년들이 대한민국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30대 중에서도 이런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똑똑하신 분들. 어줍잖게 반패미 하나만 발걸치는 거 말고 진짜 청년 인재들요. 사회, 에너지 산업, 국가 미래, 반패미는 물론이고 사회 전반에 걸쳐가지고 정말로 좀 깊이가 깊고 넓이도 넓은 사람들 말입니다. 지금도 일개 인터넷 커뮤니티에 SNS에 블로그에 또 이름 없는 그런 구독자가 적은 무명의 유튜버로 똑똑하고 재능 있는 분들 참 많아요. 저 오랫동안 정말 많은 사람들을 봐왔거든요. 젊은 보수 논객들부터 사실 보수 논객이라고 하기는 조금 그런 것 같은데 너무 딱딱한데 젊은 분들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나이가 많은 보수 논객분들에 이르기까지 저는 여러분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이 우파에서 바른 목소리를 열심히 내오신 분들을 정말 다양한 세대를 굉장히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오랫동안 노력을 했던 거 가끔 나하고 생각이 좀 다를 때도 있지만 그분들이 그래도 바른 말을 하다가 좌파 세력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개인 인생에 손해를 봤던 것까지 많은 것들을 저는 넓은 관점에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우파 유튜버님들하고는 사이가 나쁘거나 다투는 게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 사람들조차 깜짝 놀랄 정도로 그들의 과거를 저는 잘 알고 있거든요. 다 아깝고 옛날에 고생을 많이 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참 어쨌든 우리 같은 사람들이 참 많은 감정을 아울러가면서 국힘당을 향해서 강도 높은 비판을 했죠. 그래, 젊은 니즈를 왜 못 긁어주냐 비판 많이 했잖아. 자, 근데 그러면서도 민주당만큼은 또 절대 안 된다라는 얘기를, 이게 참 그러니까 복잡한 심경에서 여러 대중들 앞에 오랫동안 우리가 설파를 해왔죠. 자, 문재인 정부 들어가지고 사실 그러고도 한참을 선동당에 살아오시다가 올해 들어서야 정치에 뒤늦게 눈뜨게 된 분들 좀 많으실 겁니다. 뒤늦게 정치에 눈뜨게 된 분들 솔직히 많으실 거예요. 자, 여러분들 정치판 살짝 요즘 알게 되니까 좀 어떻습니까? 인재 영입하는 꼬라지 봐도 옛날에는 생각이 없다가 요즘 국힘당 꼬라지 보면은 환장하죠. 반패미 하나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좌파 쪽 인사들도 민주당 출신 인간들도 엄청나게 많이 기어 들어왔어요. 그 정치판 살짝 좀 알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환장하겠죠. 속 답답하시죠. 숨이 막힐 거예요. 대가리나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기분이 들 겁니다. 존나게 답답하고 쟤네들이 진짜 왜 저러나 싶을 거예요. 자, 근데 그러면은 이명박이 당선된 직후부터 바로 지금 레벨의 사상을 갖고 있던 우리 같은 사람들은 지난 14년, 15년 동안 어떤 기분으로 살아왔었겠습니까? 광우병 선동이 먹혀 들어가고 당시 20대 동년배 친구들은 거의 95% 이상이 99%가 미쳐있던 그때 그 시절, 천안함 음모론조차도 무려 연평도에서 똑같은 그 포탄 부품, 결정적인 이제 북한의 도발이라는 증거가 발견되기 전까지는 천안함 음모론조차도 젊은 국민들의 상당수에게 실제로 먹혀 들어가던 그 무서웠던 시절에 그때부터 깨어있던 청년 우파 이런 사람들은 속이 어떻겠어요. 나이만 젊지 가슴 속이 다 타들어갔다니까. 자, 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저렇게 많이 길어졌는데, 투표라는 건 결국 자기들이 하고 싶은 곳에 하면은 됩니다. 찍기 싫은 분들은 국힘당 찍지 마세요. 사실 그게 당연한 분도고 못 받아먹는 저것들이 바보기는 하죠. 단 나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나 같은 지지자들을 이미 다 붙잡아 놓은 물고기, 개취급을 하고 있는 이 국민의 쓰레기당을 기꺼이 피눈물을 흘리면서 찍으려고 합니다. 웃으면서. 나를 개취급하지만 나는 국힘당을 다시 한번 웃으면서 찍으려고 해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차마 이 정도 도끼를 보여주기 어렵다는 것도 잘 압니다. 그게 국민들의 잘못은 아니죠. 국힘당의 잘못이죠. 분노하고 분열되고 결국은 갈 곳 잃는 것도, 그래서 뭐 적화를 당하고 문재인 패거리와 민주당들에게 또 비웃음 당하면서 짓밟히는 것도 국민들의 수준이라면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 그것도 그 선택도 국민들 개개인의 자유입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당했던 것들 다들 기억 많이 나십니까? 점점 더 확대되고 이런 숨막히는 규제와 탄압들, 그리고 점점 더 때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기울어가는 거대한 여성 할당제들, 페미 세력의 그런 판도들, 대놓고 막대한 정부 세금 지원까지 먹여가면서 그것들이 성장을 해나가고 있죠. 좌파, 페미, 여성 시민단체들을 보면서도 최근에 그 거대한,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 합법적으로 제도권화 해가면서 해먹는 이런 세력화들의 흐름을 보면서도 여러분들이 최근 국힘당에서 멍청한 기집애들 한둘이 합류해가지고 재롱잔치 떠는 게 그렇게 화가 나고 분노스럽다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평생 우리는 대신에 조련받고 살게 되겠죠. 그리고 또 뭐 받아먹고 못 받아먹고는 국힘당의 능력에 달린 것도 맞기는 하니까 말입니다. 자, 참 이게 애매하죠, 여러분들. 제가 양대 정당 모두를 참 이렇게 증오하고 혐오를 하는데 그 중에서도 선택을 내려야만 한다라는 게 나도 말하면서 입이 잘 안 떨어집니다. 그래서 뭐 제 솔직한 어떤 감정을 한 줄로 표현하자면은 뭐 미쳐버린 세상에서 다들 고생이 참 많으십니다. 나라가, 여러분들 이 나라가 과연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저는 정말로 많이 불안하거든요. 나라가 어떻게 흘러갈지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한 번만 더 이 나라의 국민들이 큰 선택을 지금 잘못 내려버리면은 이 나라는 두 번 다시 정상 궤도 위로 돌아오지 못하게 될 겁니다. 그건 확실해요. 하지만 그것도 모든 게 국민들의 뜻이라면 국민들의 뜻이겠죠. 근데 표를 주는 사람 말고 표를 세는 사람들의 뜻도 좀 들어갈 것 같기는 합니다. 음모론이라고 해도 좀 한마디만 좀 들어주세요. 흘러가는 귀로. 표를 주는 사람 말고 표를 세는 사람들의 뜻도 좀 반영될 것 같아요. 자, 코로나 핑계로 우편 투표니 전자 투표니 이런 헛소리를 하는 거는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현명한 선택 각자 잘 내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